자, 교재 진도는 챕터 5에 챕터 5에 자, 거기 PP and CP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PP and CP. 결국 이제 PP는 말 그대로 해서 전치사구고 CP는 좀 용어는 다르지만 접속사구예요. 접속사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음 챕터 6에 나와 있는 non-tensed CP 이것은 그대로 번역한 비시제절이겠죠. 비시제절이다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접속사구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문장의 형성은 문장은 먼저 맨 앞에 주어가 되는 NP와 그 다음 BP와 동사구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붙어요? 수식어구 AP가 첨가가 되고 여기까지 해서 첨가가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원이 첨가된다. 그래서 언어가 완성이 되는데 확장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본 거죠. 이제 그래서 단어를 확장시키는 전사구도 있고 문장을 확장시키는 접속사구도 있고 또 접속사구의 변형이라 볼 수 있는 이건 동사의 활용이죠. 활용구.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것이 전부 다 확장원에 관한 기본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챕터 5에 나와 있는 전사 그리고 접속사, 관계사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6를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게 레슨 13의 전사 레슨 14의 접속사 그 다음 레슨 15의 관계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관계사 부분이죠. 관계사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중요한데 물론 그 앞에는 전사 접속사에 관한 상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이제 영어의 전반적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대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 특히 전사 부분이 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를 세우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 357페이지로 가서 전사에 관한 부분 진도 생각해 보죠. 레슨 13 자, 그럼 전사에 관해서 전사는 뭐냐? 그럼 말 그대로 앞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 놓여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인다. 그래서 그 명사나 대명사의 자격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전사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사편에 관해서 먼저 전사의 기본 성질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사 의미를 정리해 보죠. 전사의 의미를 따져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전사의 기본 성질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서 첫 번째 전사의 종류를 살펴본 거죠. 전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전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단순 전사. 그러니까 일반 전사가 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 to, for 이런 것들이죠. 이게 약 50단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사 공부하면 단순 전사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자, 교재에도 357페이지에 단순 전사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쭉 읽고
뭐 지금 이제 여기서 뜻을 완전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쪽 이렇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358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358페이지에 이중전사가 있다. 전사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뜻을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owing to, 그럼 무엇 덕분에, 자, 이런 것들이죠. because of 하면 무엇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전사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뜻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중전사다. 자, 그럼 이중전사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보죠. as of은 무엇부터, as to는 무엇에 관해서, 이 as to는 중요하죠. because of은 무엇 때문에 역시 중요하고요. due to 무엇 때문에, for 무엇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unto 위로, out of은 밖으로, thanks to 무엇 때문에, with all 무엇에도 불구하고, instead of 무엇 대신에, 이런 것들이 이중전사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암기할 필요는 없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군전사가 있다. 군전사는 뭐야? 세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전사 의미를 갖는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in spite of 하면 무엇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했던 for all, with all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러한 군전사는 예를 들면 by means of 무엇에 의해서, in case of 무엇 할 경우에, in behalf of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place of은 무엇 대신에, on account of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군전사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 여기서 뭐 예문까지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359페이지에 또 분사도 전사가 될 수 있다. 분사로서 전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분사, 전사 하면 여기는 owing to 이런 것들이죠. owing to 또는 according to 이런 것은 분사하면서 전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분사 전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보죠. according to, according as 무엇에 따라서, 또 barring 무엇이 없다면 이건 자주 쓰이진 않아요. concerning 무엇에 관해서, concerning 무엇을 고려하여, depending 무엇에 의존해서, excepting 무엇을 제외하고, following 무엇에 따라서,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owing to 무엇 덕분에, pending 무엇 중인, pertaining 무엇에 관해서, 또 preceding 무엇 전에, 또는 regarding 무엇에 관해서, notwithstanding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분사하면서 전사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분사하면서 명사를 동반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외에 다섯 번째 형용사 전사가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형용사편에서 했죠. 형용사면서 전사 역할을 하는 것들. like 무엇처럼 듯이, unlike 무엇과 달리, what 무엇할 가치가 있는, near 무엇 근처에, past 등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이런 것들이 전사의 종류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전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은 역시 단순 전사 50여 개. 이것의 뜻에 중점을 두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전사의 종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이 전사는 무슨 용법이 있을까? 두 번째, 전사의 용법에 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전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사는 일반적으로 뭐에 붙어서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전사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하나의 문법적으로 보면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수식어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전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즉 전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는 하나의 수식어구를 형성한다. 그럼 수식어구를 형성하니까 형용사적 수식어도 되고, 형용사구도 될 수 있는 거고, 부사구도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가끔은 이 전사가 동사에, 그러니까 뒤에 동반된 명사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여기에 결합된 게 아니라 동사에 결합되어서 하나의
하나의 동사 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수거 취급을 하게 되죠. 이걸 여기서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전사는 일반적으로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수식어를 형성하게 되지만 가끔은 동사 다음에 붙어서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서요. 그래서 전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수식어구를 형성한다. He's in the room. in the room이 결국 부사구가 되죠. 그는 있다 방에. 또 the book on the desk. on the desk가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은 is mine, 내 것이다. the church on the hill. on the hill이 the church를 수식하게 되죠. 언덕에는 그 교회는 looks like an old castle. 옛 성곽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전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수식어구를 형성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전사가 동사에 결합되어서 하나의 동사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수고를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He looked into the room. 그럼 그는 보였다 방 속으로 이게 아니고 look into가 조사했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조사했다 방을. 또 this book consists of 18 chapters 할 때 이 책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we can dispense with 하면 없이 지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다 등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전사의 두 가지 용법이다. 그럼 전사의 두 가지 용법 하면 일반적인 용법과 동사에 결합된 동사구적 용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전사의 목적어를 생각해 봐야죠. 자, 이제 세 번째 전사의 목적어. 즉 전사는 어디에 쓰느냐? 전사 뒤엔 뭐가 오느냐? 그럼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뭐가 와요? 명사나 전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근데 전사니까 대명사는 목적격 대명사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전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이다를 기억을 해둬라 이 말이죠.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요. between you and I일까? between you and me일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럴 때 당연히 between이 전사니까 당연히 you and me라고 써야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비밀이지만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everyone but she일까? everyone but her일까? 이때 but가 전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기에 갔다. 당연히 뒤에 목적격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죠.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agreed, 동의했지만 he only, 그는 유일하게 refused to the end, 끝까지 반대했다. 이렇게 되죠. 전사 뒤는 명사, 대명사가 목적으로 온다. 당연하죠. 그럼 물론 명사구도 올 수가 있겠죠. 명사, 대명사 오니까 명사구도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명사구 한다. 근데 우리가 명사구 하면 구체적으로 부정사구와 동명사구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쉽게 말하면 to 동사 아니면 동사 ing. 자, 이런 구가 오는데 전사 뒤에 일반적으로 부정사는 쓰지 않고 동명사구만 오게 된다. 이것이 기본점. 전사 뒤에는 동명사구를 기본적으로 써야죠. 즉 무슨 말이냐? He insisted on, 그는 주장했다. to go there일까? going there일까? 그럴 때 전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쓰니까 going there 이렇게 써야지 to go there로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또는 they are on the point of 이렇게 쓰면 of 뒤에는 to leave가 아니라 living이죠. 즉 그들은 막 떠나려고 하고 있다. 또 I never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날 때면 언제나 without thinking of my mom, 즉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럴 때 without 전사니까 동명사를 쓴다. 그래서 전사 뒤에는 명사구가 올 수 있는데 부정사구는 올 수 없고 동명사구만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이건 앞에서 했지만 단 접속사가 변한 전사가 있죠. 그게 뭐죠? but, then, while. 생년필 표시 but, then, while. 이것은 접속사가 전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부정사가 목적으로 온다. 그것 아주 중요하겠죠. I had no choice but 다음에 to accept를 쓸까 accepting을 쓸까. 원래 전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지만
no choice but 뒤에는 to accept라고 써야 된다. 즉 나는 너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no choice but은 무엇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또는 we should know better than, 즉 우리는 뒤에 거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 만큼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to by를 쓸까 buying을 쓸까? 되니 접속사가 변했기 때문에 to buy를 쓰는 거죠. 그렇게 나쁜 물건을 살 만큼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명사가 올 때의 문제. 그러면 전사들은 명사절도 올 수 있겠죠. 그럼 명사절 오면은 그냥 일반 명사절은 그대로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He depended on, 그는 믿었다. What the boy said, what the boy said가 명사절이죠. 그 소년이 말한 것을 믿었다. 이상 없죠? 근데 특히 명사절이 올 때 주의할 것은 대절이 바로 올 때 이게 문제예요. 색연필 대절이 올 때는 가목적어 it를 첨가한다. 무슨 말이냐? He depended on, 바로 that를 안 쓰고 he depended on it that the boy was honest. 그는 그 소년이 정직하다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쓰는 것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래서 명사절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특히 대절이 올 때는 가목적어 it를 앞에 첨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럼 전사의 목적어야 당연히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고 명사절이다. 이런 것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근데 네 번째, 전사의 목적으로 가끔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전사의 목적으로 형용사를 쓰는 경우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뭐 in general. 그럼 전사가 in인데 general은 형용사야. 이렇게 전사 뒤에 형용사를 쓴 것, 이거는 수거 취급을 한다. 해석은 부사 해석을 하죠. 부사적 해석을 하는 수거 취급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사 뒤에 형용사를 쓰는 수거들은 굉장히 많아서요. 자, 예를 들면 at best 하면 기껏해야 고작해야, and most 역시 기껏해야 고작해야, and large는 주로 대체로, 또 361페이지에 and last 마침내 결국, for certain 확실히, for sure 확실히, forever 영원히, for good 영원히, for granted 당연히, 또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 short 간단히, in vain 헛되이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전사의 목적어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전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사항이 전사의 위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어디다 써야 돼요? 목적어 앞에 위치해야 되겠죠? 전사는 당연히 목적어 앞에 쓴다. 그럼 당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보시면요. Please put this book on the desk. 그러면 on이 the desk 앞에 쓰여서, 즉 책상 위에 이 책들을 두십시오. 이렇게 되죠. The people in the Christian country, 즉 기독교 나라에서 사람들은 to go to church on Sunday, 일요일에 할 때 역시 Sunday 앞에 전사를 붙인 걸 볼 수 있죠. Two swans are swimming on the lake, 호수 위에 할 때 원을 앞에다 쓴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사는 당연히 목적어 앞에 쓴다. 그런데 가끔은 전치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어와 전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가장 대표적으로 타동사 플러스 전사. 원래는 전사가 타동사 뒤에 전사는 올 수 없는 거죠. 부사 역할을 하면서 오겠죠. 즉 타동사 플러스 부사꼴이 동사구가 뭘 목적으로 했을 때 대명사를 목적으로 할 때 물론 짧은 명사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명사를 목적으로 할 때 어순이 분리된다. 즉 예를 들어서 he his schedule, 그런 그의 스케줄을 연계했다. 이렇게 하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he put up it이라고 쓰면 그는 그것을 연계했다.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즉 타동사 부사꼴의 수가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반드시 어순이 분리돼서 he put it이 아니라 he put it up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래서 타동사 전사꼴의 동사구가 대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반드시 분리해서 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어 때 이것은 물론 분리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이건 뒤에서 배우게 되지만 만일 이렇게 썼다면 This is the house 이렇게 쓰고 which I live in 하면 이 in과 which는 물론 in which인데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물론 이걸 This is the house 쓰고 나서 in which I live라고 써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전사의 목적일 때는 분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단 that 앞에는 관계사 that 앞에는 전사가 올 수 없다. 이건 뒤에서 강조되니까 그때 자세히 기억을 해보죠. 자, 그래서 교재 맨 밑에 361페이지 맨 밑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때는 앞에 두거나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that 앞에는 전사가 올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3번 의문사가 전사의 목적어 때는 어떨까? 의문사가 전사의 목적어 때 이것은 문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의문사가 전사의 목적어 때는 이것이 문법적 구문이냐 적 요소냐 아니면 구어체 요소냐에 따라서 문법적 요소는 꼭 앞에 위치해야 돼요. 앞에 위치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면에 구어체 요소는 분리해서 위치한다. 자, 이런 특색을 갖게 되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시험 문제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죠. 자, 거기에 누구에 의해서 할 때는 수동태 구문에서 쓰는 말이니까 by whom 이렇게 써야지 whom was the window broken by 라고는 잘 안 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 하는 것을 like what is the weather 라고는 안 쓰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쓴다. 또 무타로 할 때도 for what do you study English가 아니라 what do you study English for 라고 보통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됐고 다섯 번째 전사의 생략. 자, 이 전사의 생략이 또 중요하게 되겠어요. 전사의 생략은 크게 부사적 대격과 형용사적 대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럼 부사적 대격이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겠죠. 시간, 거리, 부사어에 수식사가 동반되면 전사는 반드시 생략돼야 한다. 만일 생략되지 않으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거리, 부사어에 수식사가 동반이 되어 있으면 전사는 반드시 생략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아침 A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A를 먼저 쓰니까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야 아침에가 되는 거예요. 만약 morning만 쓰면 아침에가 아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수식사를 붙였다. 뭐 지난 아침에 이런 수식사를 붙이게 되면 A의 in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this morning, last mornin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The following morning 이라고 쓰게 된다. 그래서 시간, 거리, 부사에 수식사가 붙어 있으면 전사를 반드시 생략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보시면요. The celebration, 그 행사는 will be held in the morning, 아침에 개최될 것이다. 이때는 아침이니까 in the morning이죠. 근데 the celebration, 그 행사는 will be held, 오늘 아침에 하면 이는 안 붙이고 this morning이라 쓰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수식사라면 그 위에 있듯이 this, that, last, next, other, every, following 이런 것들이 있을 때임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일요일에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on Sunday. 근데 매 일요일에 또 지난 일요일에 할 때는 오늘 생략하고 every Sunday 아니면 last Sunday라고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했어요. 거리 부사 중에서 중요한데 부사편에서 이미 했으니까 거리 부사 중에서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해위로 할 때 그럼 위층으로가 뭐죠? upstairs, 아래층으로 downstairs, 해위로 overstairs 이럴 때 그 앞에 to를 절대로 안 붙인다. 그리고 부사음이 s가 붙어 있죠. 즉 Mary hurried, 즉 메리는 서둘러 갔다 upstairs 위층으로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이때 upstairs가 위층으로가 된다 이 말이죠. Please come downstairs, 아래층으로 오십시오.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다음 수정 went overseas, 수정은 해외로 갔다 to learn a modern dance, 현대춤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거리 부사 중에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해외로 to를 안 쓰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집으로와 읍내로에서 홈과 다운타운은 절대로 전사 to를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물론 홈과 다운타운은 s도 붙이지 않겠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3번 의도 부사구가 있는데 이건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의도 부사구 그럴 때 인이 생략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명사 구문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 하기에 무엇 하는데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전사 인이 생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He spent much time,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in writing the book 하는 걸 그냥 writing the book, 그 책을 쓰는데 이렇게 되죠. The talent spent all his money, 그 탤런트는 모든 돈을 다 소비했다 도박하는데 in gambling 해서 인을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사의 생략에서 부사적 대격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두 가지 꼴. 첫째, 시간거리 부사에 수식사가 붙을 때 전사를 반드시 생략하게 되고, 두 번째, 거리 부사 중에서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아니면 해외로 to를 안 쓰고 s가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홈과 다운타운은 to도 안 붙어 있고 s도 붙어 있지 않고 그대로 부사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 형용사적 대격이라는 것이 있죠. 형용사적 대격이 뭐냐 하면 오브 추상명사에서, 자, 이건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오브 추상명사에서 오브를 생략하는 경우를 우리는 형용사적 대격이라 하는데, 이 오브를 생략하는 경우는 주로 구어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e are of the same age, 우리는 동갑이라는 것을 we are the same ag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오브가 생략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주어 꼴이 달라지는 게 바로 뒤에 부정사편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즉 우유를 엎질러 놓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할 때 it is of no use, of no use 하면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to cry over spilt milk 이렇게 쓰는데, 만일 전사를 생략해서 it is no use를 쓰면 이때는 to 부정사 아니라 동명사를 쓰죠.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형용사적 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사의 생략에 관해서 전부 정리했죠. 그래서 먼저 전사의 종류부터 뭐 전사의 목적어라든지 전사의 위치나 전사의 생략이나 하는 전사의 기본 성질을 먼저 정리했죠. 자, 중요한 것은 364페이지에 이제 비로소 전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국 학생들이 영어 전사를 특히 어려워해요. 전사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이 전사의 성질이 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국어에서는 조사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전사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국어의 조사나 영어의 전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전사나 조사는 먼저 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사나 조사가 필요하게 돼요. 격을 표시한다. 그리고 처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처소라는 말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처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사나 조사가 사용이 되죠. 근데 국어에서는 격을 표시하는 조사는 잘 발달이 되어 있죠.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격조사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격조사, 거기다 또 존칭도 있고 비속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영어는 격을 표시하는 전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명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는 아예 꼴이 정해져 있어요. 고유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격 표시의 전사를 별도로 쓸 필요는 없죠. 단지 격 표시의 전사를 쓰기 위해서 소유격에 오브하고 자격에 as하고 이런 경우는 격 표시의 전사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이제 명사를 그대로 쓴다든지 또 인칭 대명사의 고유 형태를 사용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는 격 표시 전사가 별로 발달이 안 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처소를 나타낼 때 국어의 조사는 물론 국어도 세부적인 처소는 있지만 위치는 있지만 국어의 조사는 거의 공통적으로 A를 하면 돼요. 국어는 A 하면 다 끝나요. 장소, 위치 이런 게 다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30년 A 해도 되고 또 아니면 10시에 해도 A, 무조건 A를 붙이면 된다 이 말이죠. 또 해 뜰 때 A 해도 A가 되고 또 10월 말에 10월 초에 해도 A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A라는 말만 하나 딱 가지면 처소 또 위치 이런 게 전부 다 표현될 수 있다. 또 책상에 있다. 그럼 책상 위에 있냐 안에 있냐를 자세히 따지지 않아도 A 하면 우리가 위치가 충분히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국어는 즉 처소 표시의 조사가 A로 돼 있다. 근데 영어는 이 부분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말을 영어는 뭐라고 쓸까? 이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A라고 표시하는 말에 영어는 뭘 쓸까? 이것만 알면 전사 의미는 된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 A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먼저 전사하면 시간의 의미. 그러니까 책에만 있으면 굉장히 쉽죠? 시간의 의미, 그 다음 두 번째 장소 의미, 또 위치 의미. 이렇게 나눠서 그럼 먼저 기본 시간의 의미 이해할 때 영어는 뭐라고 쓰고 또 기본 장소 의미 이해할 때 뭐라고 쓸까? 또 기본 위치 의미 이해할 때 뭐라고 쓸까? 자, 이게 먼저 연습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A라고 쓰는 것을 영어는 뭐라고 쓸까? 그럴 때 공통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죠. 즉 시간적으로 사용되는 A는 at과 un과 in이 기본이에요. 또 장소도 마찬가지로 at과 un과 in이 기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기본 의미가 되고 그다음 물론 이제 기타 주의할 시간 의미, 시간 의미 전사가 있고 주의할 장소 의미 전사가 있고
주의할 위치 의미 전사가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네 번째 뭐 기타 의미 전사들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기본 전사는 전부 여기에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만 이제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자, 교재 364페이지 있죠? 기본 의미, 시간 의미의 기본. 우리가 A라고 쓰는 것은 영어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at과 on과 in인데 at을 쓰면 정각에, 구체적 시각에 하는 좁은 범위고 on을 쓰면 특정한 날, 날에, 날짜에, 요일에 할 때 on을 쓴다. 그런가 in 하면 이제 넓고 막연한 시간, 기타 나머지 시간에 할 때는 in을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행기가 10시에 도착할 것이다. The plane will arrive. 10시에 할 때는 즉 좁고 구체적이니까 at 10 o'clock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우리는 start for the peak 그 꼭대기로 향했다. 즉 여명기에 일출을 보러 이럴 때 at dawn을 써서 여명기를 표현할 수가 있죠. To see the sunrise 일출을 보러. 그 다음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면 이때 크리스마스 이브는 특정 날이니까 날의 날짜에 요일할 땐 오늘 쓰죠. on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들은 파티를 가질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에. 또 거기에 the baby was born. 그 아이는 태어났다. 5월 5일 아침에. 원래 아침에 하면 막연한 시간이에요. in을 써야죠. 근데 5월 5일 아침에 하면 in보다 더 구체적인 on이 있으니까 on the morning of May 5th라고 쓴다 이 말이죠.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멸은 돌아왔다 오후에 할 때는 오후에 오전에 할 때는 in을 쓰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그는 2002년에 할 때 연도 기타 넓은 시간은 in을 쓴다 그랬어요. in 22라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참고해 보면 시간의 구체성에 관계없이 무엇의 초에 할 때는 at the beginning을 쓰고요. 무엇의 말에는 at the end of를 써요. 근데 무엇의 중간에는 as를 안 쓰고 in the middle of를 쓰는 것. 이것은 전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at the beginning of, at the end of, 그리고 in the middle of 하는 것도 함께 연결하라 이 말이죠. 그럼 기본 시간 의미는 at과 on과 in에 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요. 시간 의미에 주의할 전사들이 있어요. 먼저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즉 after와 in의 차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after로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 in을 쓸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분 후에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말로는 그냥 넘어가죠. 10분 후에 열린다. 그러면 10분 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약 기다리던 사람이 10분 후에 하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앞으로 또 10분 더 기다리려면 이때는 after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after는 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고 in은 시간 경과를 나타내서 얼마만 있으면 얼마만 지나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의문을 보세요. The bank will open. 은행은 열릴 것이다. In another 10 minutes. 즉 10분 더 경과하면 이렇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잠시 후는 시간의 경과가 별로 없으니까 in을 써도 되고 after를 써도 되죠. 즉 after a while, in a while 이렇게 쓰는 것은 잠시 후에란 시간 차이가 없다. 어쨌든 시간 경과에서 얼마만 지나면 있으면 할 때는 in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 동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빈출 전사가 되겠어요. 무엇 동안 할 때 for가 있고 during이 있고 while이 있죠. 그럼 for라는 전사는 숫자를 동반할 때 쓰고 during은 명사를 동반할 때 쓰고 while은 접속사로서 문장을 동반할 때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you will have finished your military service. 당신은 군대 봉사를 마치게 될 것이다. 군 복무를 마치게 될 것이다. 2년 동안 하면 2년이 숫자 개념이니까 for 2 years라고 쓴다 이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I visit my grandmother in the country. 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럼 방학이 명사니까 during the vacation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you have to concentrate on your lesson. 당신은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 이건 문장이니까 while과 studying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보면은 이 for와 during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무엇 동안 할 때 for 뒤에는 숫자가 오고 during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만일 the last 5 years 이렇게 써서 만일 지난 5년 동안 하는 말에 for를 쓸까 during을 쓸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런 출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숫자적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사적 개념인데 여기 또 last 5 years는 숫자라기보다는 더부터 명사까지의 명사 덩어리예요. 명사 덩어리니까 during을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책에서는 그걸 강조 안 하고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차이를 구별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게 당분간이라는 수고가 있죠. for the time being. 그럼 for the time being이 왜 중요할까? 그럼 거기에 for the time being의 해석이 있게 되는 시간 동안이에요. 그럼 시간 동안에 명사가 있으니까 during을 써야 되는데 during the time being이 아니라 for the time being 했으니까 이거 관용어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시킨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동안에 for와 during과 while은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언제까지 이것도 중요하죠. 언제까지는 by와 until이 있죠. 물론 전사로 쓰면 그럼 접속사로 쓸 때는 by the time과 until이 쓰여요. 그럼 by와 until과 by the time과 until은 그 의미 차이가 똑같은데 by는 완료적 의미고 또 by the time도 물론 완료적 의미죠. 그리고 until은 계속적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You should finish the work. 너는 그 일을 끝내야 한다. 내일까지 하면 완료니까 by tomorrow. You should stay here.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일까지 계속하면 until tomorrow.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완료적 의미는 by를 쓰고 계속적 의미는 until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66페이지에요. 거기 참고 by the time도 있는데 이것은 접속사로 쓰인 거다. 이것을 참고해서 기억하면 돼요. 물론 의미는 완료적 의미다 이 말이죠. I will not tell her the story. 나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By the time you leave here. 내가 여기를 떠날 때까지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언제부터. 이것 아주 중요하죠. from과 since의 차이점이죠. from과 since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책에는 from이 언제부터고 since는 이래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죠. from은 언제부터고 since는 언제부터 줄곧 해서. 다시 말하면 since에는 시간의 연관성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from에는 동사가 과거든 완료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since는 반드시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말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He lived here. 그는 여기에 살았다. From last September. 작년 9월부터 하면 이때는 동사 과거니까 from을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he has lived here. 그는 여기에 살아왔다. 작년 9월부터 출국해서니까 시간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from을 쓰면 틀리는 거죠. 동사 현재 완료니까 반드시 since를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시간 의미의 전사들 중요한 것들 많죠. 그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의미의 관용어들. 물론 이 관용어가 이런데 한꺼번에 지금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틈나는 대로 이제 먼저 기본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과정으로. 자, 예를 들면 ahead of schedule 하면 예정보다 빠른 자. 물론 ahead of time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럼 behind schedule, behind time 하면 예정보다 늦은 이런 말임을 알 수 있고 또 한 칸 떼서 at times 이건 때때로죠. at all times 하면 늘 항상임을 볼 수 있죠. 또 한 칸 떼서 at no time 결코 아니다. in no time, in no time이 특이해서 즉시라는 뜻을 갖기도 하게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기억하는데요. 또 한 칸 떼서는 in the nick of time 아슬아슬하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맨 밑으로 kill time 시간을 보내다. 그러니까 이제 놀고 지내다 이 말이죠. 시간을 죽인다 뜻이죠. 또 아니면 take one's time 시간 여유를 갖다 하는 수고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